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56번째 테마 지방재정력의 평가지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한번 살짝 보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지방체계의 재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배웠죠. 자주재원은 스스로 보는 돈,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고요. 의존재 같으면 이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한테서 받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무슨 재원? 특정 재원이고요.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입니다. 조정교부는 광역이 기초한테 주는 거죠. 일반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일단 이 개념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고 이제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정 규모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자주재원, 지방세 세액 수입, 의존 재원이 있는데 옆에 한번 딱 불러놓고 해볼게요. 불러놓고 하면 좀 더 편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자주재원, 그래서 의존재원, 지방재원 다 합했는 게 재정 규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번 돈 500, 엄마가 주는 거 뭐 300, 카드로 200, 그게 이제 재정 규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10만 원 정도, 뭐 100만 원이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재정 자립도가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규모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재정 자립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반 회계 세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저 같으면 국민은행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있죠? 거기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내가 번 돈은 얼마인가?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원래 지방세는 이거는 뺄 경우 그냥 뺀다고 전제를 해요. 빼도 되지만 원래는 지방세는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빼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분의 내가 번 돈, 자주재원입니다. 그게 재정 자립도예요. 하지만 건전성 판단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의존재원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일반 회계분의 내가 본 돈인데 실제 재정력 과수평가입니다. 왜? 일반 회계만 고려되잖아요. 특별 회계와 기금은 고려는 안 된다?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민은행 통장에 만약에 1000만이 들어오고, 만약에 저 같으면 새마을 금고에 한 달에 1억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1억 들어온 특별 회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은행에 들어오는 일반 회계만을 고려했을 때 이제 보기 때문에 실제 재정력이 과수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는 재정이 커짐에도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다. 잘 보세요. 이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버리면 일반 회계가 분모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내가 번 돈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는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나는 엄청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 재정규모를 평가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만약에 100만 원 이 일반 회계로 들어오는데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500만 원 벌었습니다. 똑같이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재정 자주도는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오는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내가 번 돈이죠. 자주재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중에 여러분 우리 국고보조금은 안 돼요. 왜? 특정 재원에서 이거 빼면 돼요. 지방교부세 됩니다. 조정교부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주도는 뭐 자주재원 의존 중에서 국고보조금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재정력 지수는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엄마가 저한테 묻는다 그랬죠. 아들아 돌아가나?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통 교부세를 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있다 없다? 없죠. 이거 같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지방세는 재산 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 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번 맞습니다. 딩동댕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이제 재산 거래에 대한 과세거든요. 이게 훨씬 높아요. 재산 보유에 대한 과세보다는 재산 거래에 대한 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등록세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그거 깠을 때 엄청나게 지방자치한테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재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데 여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반으로 깐다? 그럼 지방정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력 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죠. 이거는 재정력 지수가 아니라 재정 자립도라고 하셔야 됩니다.
재정력 지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정자립도. 요 2번, 3번 선지가 솔직히 아래 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은 재정자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력 지수 한번 보세요. 일반 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 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 보조를 설계할 때 사용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정교부금이 이제 또 들어가야죠. 이때만 해도 조정교부금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유재원, 지방교세, 조정교부금을 합한 일반 재원의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살 것을 조건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된다. OX, X입니다. 왜냐면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이잖아요. 일반 재원. 필요할 때 그냥 써라 라는 일반 재원이 뭐고요. 죄송합니다. 일반 재원.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무슨 재원이요? 특정 재원이라고요. 특정 재원. 특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성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지방교부세와 그 다음에 특정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재정 자립도는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이렇게 해도 표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회계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니까 일단은 딴 선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고,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교부세에 증액하면 재정 자립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떨어지죠. 왜냐면 자, 일반 회계분의 자주재원이잖아요. 근데 지방교부세가 증가해버리면 분모가 커진다고요. 그럼 재정 자립도는 떨어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내려간다. 자,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번 돈이 많지만 엄마가 많이 도와줘도 여러분 더 좋잖아요. 실질적이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세 지방세 이전은 지방 재정 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왜냐면 국세가 걷어서 지방한테 주는 건 교부세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 진짜 그냥 지방세로 니들이 걷어라 그러면 우리 자주재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 이전하는 비율이 많으면 이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내가 번 돈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커진다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꼭 알아야 될 OX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일반 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OX, X 되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재정 자립도 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자,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는 지방정부 일반 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 재원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OX, X 되겠습니다. 뭐요? 재정 자주도 되겠습니다. 재정 자주도. 재정 자주도 해놓고 여기 하나만 또 더 넣어주세요. 우리 조정교부금도 넣어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3번 되겠습니다. 재정력 지수는 기준 재정 수입액 대비 기준 재정 수요액의 비율을 측는다. OX, X 되겠습니다. 바뀌었죠?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오케이. 기준 재정 수입액이 돼야 됩니다. 1,000만 원 필요한데 500밖에 안 들어왔다. 1 안 되면 엄마가 보통 교부세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빵빵빵빵은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재정 자립도 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자, 갑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빵빵빵이 심화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 중에 좀 잘 사는 지방은 이거를 국세를 왜 해서 니들 교부세를 주냐? 그냥 지방세로 전환해라. 우리가 지금 그냥 받아 쓸게. 지금 재정자립도 좋고 좋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가난한 데는 어떻게 돼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국세를 8 거르고 지방세를 2를 거른다고. 근데 국가가 얼마나 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케이, 우리 4 정도 쓰고요. 지방이 6 정도 씁니다.
그럼 8 빼기 4가 4가 남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부족한 지방들한테 주는 건데요. 돈 많은 지방은 기본적으로 야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쓸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안 되죠. 야, 네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더 심화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걷어서 일부분 줄 거야 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원래 돈 문제는 좀 민감해요. 지방자치랑 중앙정부는 민감한데 그 지방자치법 개정될 때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빵빵빵빵은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 재정 수입액의 비율이다. 뭐예요? 여러분 재정력 지수 되겠습니다. 재정력 지수. 자,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요.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나오면 좀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행복합시다. 시즌 3 56번째 테마였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파이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